소개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황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뒷방상황관의 노랑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처음이실 분도 있으시려나? 노랑이라는 사람이 잠시 있었답니다. 과거에. 그리고 저는 뒷방상경관을 편집하는 사람이에요. 뒷방상경관을 제일 처음으로 듣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많은 말들도 듣고 지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녹음을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함께 하고 있고, 예전에 이런 혼자 하는 방송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방송은 역시나 조회수가 가장 낮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가장 낮을 텐데, 뭐 아무튼 오랜만에 녹음을 시작한 이유는 뭐 사실 그냥 변덕일 수도 있는데, 어떤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오늘 콜럼버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코고 나다 감독의 콜럼버스라는 영화이고요. 헨리 루 리차드슨과 존조, 이 두 사람이 주연으로 연기를 하는 영화입니다. 존조는 다들 많이 아시죠? 간단한 소개 정도는 하는 것이 예일 것 같아서 왓챠에 있는 기본 정보를 읽으면은 모더니즘 건축의 메카, 콜럼버스. 원치 않은 발걸음으로 도시에 다다른 한국인 진과 이곳을 사랑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떠나지 못하는 K씨의 늦여름 짧고 깊은 만남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소개글 사실 잘 안 읽는데 꽤 괜찮은 소개글인 것 같아요. 콜럼버스라는 영화의 제목은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있는 어떤 도시, 콜럼버스, 그 도시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이 도시는 모더니즘 건축의 메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존조 배우는 여기서 한국인 진 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고, 헨리 루 리차드슨 배우가 K씨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는 미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국에서 찍은 영화고, 미국 자본으로 만든 영화겠죠? 미국에서 찍었으니까, 그리고 영어로, 그죠? 영어로 말하는 영화니까, 그 미국 영화다 하고, 글쎄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보면 볼수록 좀 미묘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하다? 이상한 건 아닌데, 뭔가 미묘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영어로 말하는 영화인데, 뭔가 아시아적인 느낌이다. 아시아 영화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물론, 이 영화에 한국말이 조금 나오기도 하고, 존조라는 한국계 미국인 배우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영화, 아시아 영화 같다라고 느낄 만큼,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존조라는 배우도 사실, 그냥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 사람하고, 미국계 한국인이라는 말이 있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부모님이 한국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저한테 존조라는 배우는 되게 미국 배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왜, 아시아 영화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까를 생각해보면, 영화의 설정을 보면은, 케이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1년 동안 콜럼버스에 있는 도서관에서
말하자면 비정규직 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너, 대학 가야지, 다른 도시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콜럼버스라는 도시 자체가 좀 시골 도시, 좀,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도시라고들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모더니즘 건축의 메카라고는 하지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정말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건축가들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이 도시의 별명 중에 하나가 대초원의 아테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 건축에 관심이 있는 건축학도들, 예술가들, 그런 사람들은 이곳에 성지순례하듯이 그렇게 와서 이곳을 둘러보지만, 정작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도시인가 봐요. 그런데 왜 케이시는 콜럼버스를 떠나지 않고 있느냐 하면, 케이시의 어머니가 필로폰 중독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때가 아마 케이시가 16,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케이시는 힘들었겠죠. 너무 어린 나이인데 어머니가 부모로서 또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케이시가 더 본인의 어머니를 돌봤던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케이시 어머니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건실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시는 어머니의 회복을 바라고 있고, 그렇지만 그 어린 시절의 불안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가 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엄마는 나 없이 못 살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엄마를 두고. 그리고 진이라는 인물은 원래는 한국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었대요. 분명히 미국에서 자란 사람 같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여기 오게 됐냐 하면, 진의 아버님이 건축 역사학자셨고, 그분이 이제 콜럼버스에 건물 보러 오셨겠죠? 콜럼버스에 왔다가 쓰러지셔서 오게 된 거예요, 진은. 그런데 이 아버지하고 약간 그렇게 사이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좀 해묵은 감정 같은 것이 있는, 되게 일만 열심히 하고 나를 자식을 돌보지 않았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버지 때문에 여기 붙잡혀 있는. 그리고 케이씨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죠. 이런 게 좀 아시아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그래서 아시아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보고 나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감독님 성함이 아까 코고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왠지 일본인인가 싶은, 근데 일본인 맞나 싶은 뭔가 애매한 이름이잖아요. 감독님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분이 한국계 미국인이시래요.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코고나다라는 이름은 오즈 야스지로의 시나리오 작가 분이 계셨는데, 그분 성함이 코고 노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서 조금 틀어서 만든 이름이고요. 코고나다 감독님이 좀 그런 예술관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익명의 존재로 남고 싶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본인의 미국 이름 같은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이름이 항상 들을 때마다 내 것 같지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위키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그것도 영어를 읽고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이해한 대로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어, 아무튼, 그리고 비디오 에세이스트, 비디오 에세이를 만드는 사람으로 유명하시다고 해요. 유명하신지 저는 뭐 잘 알 수 없지만, 비디오 에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냥 비디오로 쓴 에세이, 뭐 이런 일반 명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비디오 에세이라는 어떤 장르, 그러니까 고유명사로서 비디오 에세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코고나다를 검색하시면은, KOGONADA를 검색하시면은, 코고나다님의 홈페이지가 뜨고, 혹은 뭐, 코고나다 비메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코고나다 비메오 사이트도 뜨고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분이 만드신 비디오 에세이들 10분 남짓? 더 짧은 거 뭐 1, 2분짜리도 있는 것 같고 10분 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실 수 있는데 뭐 이런 게 비디오 에세이인가 보다 하면서 봤어요, 저는.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제목들이 What is Neorealism? The World According to 고레에다 히로카즈, Way of Oz, 뭐 Oz Passageway,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 관심사를 끌었던 거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리차드 링클레이터, On Cinema and Time, Eyes of Hitchcock, Wes Anderson, Centered, Hands of Bresson, 그리고 Mirrors of Bergman, Godard in Fragments, 이런 것들이 있네요. 스탠리 큐브릭, One Point Perspective,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처음에 앞쪽에 말씀드린 것들 봤는데 되게 뭔가 아카데믹한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이 볼만한 영상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자체로 되게 아름답고 슬픈 느낌, 아름다운 영상들이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at is Neorealism? 이거 정말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였어요. 저도 나머지 것들 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오즈 야스지로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오즈의 영화와 이 콜럼버스라는 영화에 대한 영화의 관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케이시와 진의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고 오즈의 영화 중에서 저는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고 한 5편 봤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동경 이야기랑 만추는 되게 여러 번 봤어요. 뭐 레포트 쓸 일이 있어가지고 그 두 이야기가 저는 둘 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간직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동경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시골에 사는 노 부부가 동경에 사는 자식들을 방문하는 이야기인데 자식들은 바빠서 부모님들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좀 귀찮아하는 모습도 보이죠. 그 와중에 부모님을 가장 극진하게 모시는 사람은
바로 이 노부부의 죽은 아들의 부인, 며느리인 거죠. 노리코라는 인물인데, 근데 아들이 죽고 8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노리코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죠. 지금 시대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히 인연이 끊긴 자식도 없고, 그런데요. 그리고 이 노부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노리코한테. 너 이제 그만 우리 아들 있고 좋은 사람 만나라. 우리한테 이렇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 잊고 이제 살아라, 새 삶을. 그런데도 노리코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도 떠나질 않아요.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결국엔 그 부부 중에 부부 중에 여성분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돌아가시는데, 자식들은 잠깐 왔다가 일이 바쁘니까 또 잠깐 보고 가버리거든요. 사실 자식들의 입장에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노리코가 끝까지 그래도 제일 오래 남아 있어요. 그랬고, 만추는 아버지랑 딸이랑 둘이 사는 집인데, 딸이 나이가 찼으면 결혼을 해야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 옛날에는.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려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딸 여기서 또 이름이 노리코입니다. 노리코는 아버지랑 사는 게 좋대요. 아버지랑 사는 게 좋고, 아버지랑 더 살고 싶고, 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아버지는 그래도 결혼해야지. 결혼해서 새 사람 만나서 새 삶을 살아라. 저는 이 두 노리코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더 소중히 간직하려는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 삶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귀한 것들이 있는데, 뭔가 자연스러운 삶의 단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고, 거기에 넘어가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난 너무 소중하고 이걸 지키고 싶은데, 뭐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슷하죠? 그렇지 않나요? 이 콜럼버스라는 곳에 붙들려 있는 두 사람과 이 두 노리코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감독님이 오즈의 영화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편지, 응답 같은 것을 영화로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오즈의 영화를 생각해보면 사실, 가족의 중심이 되고, 오즈의 영화는 결국에는 이 가족에서 넘어가라. 다음 가족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가족에서 가족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2019년에 이 영화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낡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되게 현대적으로 잘 해석했다? 글쎄 이런 말은 너무 진부하게 들리는데 되게 미묘한 지점들을 잘 짚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 같은 사람은 그 가족, 그 아버지라는 그 어떤 삶의 단계, 그와 함께 했던 삶의 단계에서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케이씨 같은 사람은 넘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넘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2019년 되고, 꽤 오랫동안 2018년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18과 19를 나눠놨지만 사실 이건 숫자로 나눠놓은 거지.
숫자로 나눠 놓은 거고, 어떤 시간이 딱 되면 이거 넘어가는 거야 라고 정해진 거지만, 사람의 정신이라는 게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빨리 2019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2018년에 머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삶의 단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뭐 어느 나이쯤 되면 뭐 취직을 하고 또뭐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저는 자주 하는 생각이 지금의 이 시간이 나의 전체 큰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자주 해보거든요.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지?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되지? 뭐 그런 생각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어디론가 갔어야 되는데 어디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막혀서 못 가고 여기에 계속 남아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고, 또 어느 날에는 내가 방금 뭔가를 건너왔구나. 그 전으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문턱을 지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삶이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어떤 삶의 단계든, 어떤 삶들이 존재하고,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나를 내가 만나면 그 아이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지?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이야기?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즈의 영화를 보다가, 언제쯤 사람이 이 삶에서 다음 삶으로 무브온 건너가게 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사실 확실치는 않은데요,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되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영화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한 번 페달을 밟고 그 다음 페달을 밟기까지의 어떤 감각이랄까.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페달 계속 밟긴 밟아야 되는데 또 마구 밟아댈 순 없잖아요. 그럼 헛도는 것이 되니까 바퀴를 헛돌리면 뭐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적당히 잘 돌려야 되는데 그건 어떤 감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지형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페달을 밟고 다음 페달을 언제쯤 밟아야 되는 걸까?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적으로 또 오즈와 콜럼버스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지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면요. 코고나다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오즈 패세지웨이스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게 오즈의 영화에 나오는 패세지웨이스를 찍어 놓은 그런 영상인데요. 이걸 보고 콜럼버스를 보면은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복도들, 콜럼버스에 나오는 복도 이미지들,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코건 아다님이 이 영상 아래에다가 써놓은, 이 영상엔 나레이션이 없고
영상 아래다 써놓은 그게 스크립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The films of Oz are filled with people walking through alleys and hallways, the in-between spaces of modern life. This is where Oz resides. In the transitory. It's what he values as a filmmaker. Alleys are not an opportunity for suspense, but for passage. 마지막 문장이 특히 더 인상 깊었는데, 골목들은 어떤 미결정이나 유예가 아니라 통과를 위한 계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콜럼버스에서 등장한 복도 이미지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복도를 걸어오는 이미지도 있고 공간을 이렇게 뚫고 바라보는 거죠. 복도처럼 찍어놓고 그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의 이미지, 앞으로, 뒤로,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콜럼버스라는 장소 자체가 그런 공간처럼 기능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기 위한 공간이랄까? 이 진이라는 인물과 케이시라는 인물이 정체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케이시에게 사람들은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이나 지났는데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체되어 있고 붙들려 있고 사람들은 케이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도 아버지에게 붙들려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정체의 공간이 아니라 붙들려서 어딘가로, 그러니까 어딘가와 어딘가 사이에 붕 떠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분명히 뭔가 나아가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고, 제가 볼 때 영화 스포입니다.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듣지 말아주세요. 왓챠 플레이 있어요. 왓챠 플레이에서 보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케이시는 이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결국 떠나게 돼요. 건축 애호가인 케이시는 건축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죠. 자신의 미래로, 자신의 삶으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말을 하지만 진은 남게 돼요. 진은 영화 중반까지 쭉 호텔 같은 곳에 묵거든요. 호텔은 임시적인 숙소잖아요. 임시적인 거처인데 영화 마지막에 케이시가 떠날 때가 되면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진이. 숙소에서 방을 빼고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머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병실에 잘 가지 않았거든요, 진이. 근데 마지막에는 아버지 병실에서 책을 읽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건축과 관련된 책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 케이시는 이 콜럼버스의 삶에서 되게 많이 애써왔던 것 같아요. 엄마의 회복을 위해서 애썼다고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되게 애쓰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뭔가에 직면하면서 그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케이시는 그러니까 콜럼버스에서 할 만큼 한 거죠. 이 공간에서 케이시와 이 공간 사이에서 있었던 무언가를 할 만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삶에서 해야 할 만한 것들을, 해야 하는 것들을 할 만큼 했고,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는 아직 많이 남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영화가 치유나 회복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케이시 어머니가 필로폰 중독으로부터 회복되는 중이고, 또 쓰러지신 진의 아버지가 회복이 되길 바라냐고 사람들이 진한테 묻거든요. 근데 진은 좀 어쩌면 회복되지 않길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치유의 건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건축 얘기 잠깐 하면 어떤 병원 건물인 것 같은데, 강이 있고 그 위에 약간 기둥을 세우고 그 위를 지나가는 복도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 병동 건물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폴쉑. 어, 저한테 재밌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정보를 하나 또 알려드리면은, 이 영화 OST 앨범 만드신 분들이 해먹, HAMMOCK 라는 해먹이라는 밴드인데요. 2인조 밴드. 이 콜럼버스 OST 앨범을 보면은요, 총 16곡 있고요. 곡들의 제목이 다 건축가들 이름입니다. 여기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기 나오는 건축물들을 좀 찾아보면서 건축가들 이름을 좀 많이 알게 됐는데, 그 노래 제목이 이런 거예요. 페이. I am 페이라는 건축가가 있거든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투명 피라미드 설계하신 분이래요. 근데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세요. 그리고 벤투리. 로버트 벤투리는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벤투리라는 곡이 있고, 에로라는 곡이 있고, SOM 이거는 어떤 건축 그룹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폴쉑도 있고요. 골드스미스, 로체 이런 사람들 다 건축가 이름이더라고요. 참 뭔가 너드한 느낌이 OST에서도 난다고 해야 할까? 전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폴쉑이라는 건축가가 만든 건물 병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폴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만들 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건물이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치유를 위한 공간이니까 어떤 치유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이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이 영화에 등장하는 뭔가 멋져 보이는 말이 모더니즘 with soul이라고. 근데 이런 말들이 사실 글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도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자꾸 그런 말 하시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치유 뭐 그런 얘기는 건축가들이 그냥 원하는 거겠지. 뭐 그뿐이겠지. 뭐 그런 얘기.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왠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게 치유의 건축이랄까, 모더니즘 with soul이랄까 그런 것이 뭐라고 딱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글쎄요, 건물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아닐 텐데 분명히 치유, 회복? 그런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할 만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물론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과 지지, 응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또 그것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한 만큼의 시간,
겪어야 되는 거죠. 겪어야 할 것들을 겪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냥 시간만 지나고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어떤 시공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음, 음, 저는 또 건축의 치유력 같은 것을 조금 믿기는 하거든요. 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케이씨가 건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본인의 차의 본네트 맞나? 에 앉아서 건물을 지그시 바라보는. 그런데 그 표정이 완전히 남의 표정 같게 느껴지지 않았달까. 언젠가 나도 한 번쯤 저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 보러 다니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나무랑 건축은 전 좀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건물들에는 정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어 제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 캠퍼스가요. 참 예뻤었어요. 물론 한동안 공사 때문에 난장판이 된 적이 있었지만 학교가 산 아래에 지어진 그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정원도 뭐 프랑스식 정원, 영국식 정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유학을 간 거였거든요. 그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제가 원래 살던 곳에서 떠나서 집에서도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참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많은 걸 배우고 하면서 많이 외롭고 혼란스러운 날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특히 더 그런데 기숙사 가는 길에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었거든요. 정말 예쁜. 볼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리고 어떨 때는 되게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메타세콰이어 길도 있고, 그래서 아침 저녁마다 그 나무들을 보면서 다녔고, 또 다른 나무들도 많았고요. 그 나무를 보는 기분이 K씨가 건물을 바라보는 기분과 비슷하지 않을까. 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정말 나무를 보는 일이 저한테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진 예술에 의해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포트폴리오로 다 나무 사진, 거의 다 나무 사진을 찍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내기까지 했었고, 나무를 보는 일이 저한테 뭔가 제 마음에 뭔가 안식, 위안, 치유 같은 것이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모더니즘 건축만이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가 곁에 두고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들, 우리 삶의 풍경이 되는 것들이 그저 백그라운드 같은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 그 건물들이 되게 크게 많이 찍혀 있어요. 사람은 조그맣게 찍고 건물을 이렇게 정면에서 찍어 놓은 그런 이미지들도 되게 많은데, 그거를 큰 스크린에서 봤으면은 또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저는 이 영화가 상영관에 걸려있을 때는 보지를 못해가지고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드네요. 전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도 받고 참 좋았던 점들이 많았는데, 아, 이거 너무 좋네. 이거 진짜 좋다. 이러면서 봤던 어떤 포인트가, 어, 진짜 아시아 영화 같은 장면들. 오즈의 영화를 엄청 봤을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은 오즈의 영화 얼마나 봤겠어요, 진짜. 눈에 인이 박힐 정도로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그걸 보다가 영화를 찍었는데, 근데 이 영화의 어떤 장면들이 오즈의 영화, 그리고 저는 사실 되게 에드워드 양 생각도 했었고, 허우샤오시엔 생각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오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건물을 크게 찍고 사람을 작게 찍는 거라던가, 그건 너무 모든 영화에서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리고 공간이 먼저 있고, 공간 안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카메라가 공간에 있고, 잘 움직이지 않는, 보면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카메라가 움직이거든요. 케이시와 진이 같이 어떤 폭도 같은 공간을 걸어가는 순간에만 아주 잠시 카메라가 두 사람을 이렇게 쓱 따라가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움직이고 있다가 카메라가 움직이니까 되게 마법처럼 느껴지는, 신비롭게 느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창이나 문의 프레임으로 한번 걸어서 이렇게 사람을 찍거든요. 그런 것들이 허우샤오시엔 생각나기도 했고, 물론 복도 장면에서는 오즈 생각이 나기도 했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장면. 그게 참 서양 요리랑 동양 요리가 참 다른데, 그래도 음식 만드는 과정에서 딸이랑 이렇게 캐시랑 엄마랑 같이 나란히 이야기하고 같이 밥을 먹는 장면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게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나게 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데 그것이 나는 닮게 찍을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보고 베껴야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다 보면은 그 영화들을 좋아해서 오래 곁에 두고 보다 보면은 눈이 닮는 거죠. 그러니까 눈의 생김새가 닮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닮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닮는다고 해야 되나?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저도 한창 에드워드 양 영화를 열심히 봤었는데 그때 막 캡처를 엄청 해가지고 캡처된 장면들도 계속 보고 그러다가 그때가 아마 뒷방송연관 하나 그리고 둘 녹음을 했을 때였나 그때인가 싶기도 한데 아시아 영화 탐색 들을 때였나? 아무튼 제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곤 하는데 가끔 그때 이제 그 영화를 보다가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사진을 찍는데 어쩐지 내가 예전에 보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 내가 찍던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의 사진을 찍는다는 느낌? 음, 꼭 에드워드 양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한참 모자라겠지만 그런 장면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뭐 따라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예전에 또 허우 샤오시엔 감독님에 대한 어떤 다른 영화 감독의 인터뷰에서 들은 말로는 나는 저분에게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근데 그게 뭐 지식을 전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말 그 세상을 보는 눈을 허우샤오시엔 감독님의 영화를 자꾸 보다 보니까 그 비슷하게 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참 그 낯설지만 미국 영화고 영어 영화고 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콜럼버스라는 도시에서 찍은 영화여서 나에게 참 낯선 공간인데도 한편으로는 너무 다정하게 느껴지는 공간인 거예요. 저한테 이 영화 속의 공간들이 그런 다정함들이 저한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오즈, 허우샤오시엔, 에드워드 양 이런 사람들은 엄청 뛰어난 작가로 그렇게 칭송되지만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자기만의 주제, 자기만의 시각, 자기만의 미학을 갖고서 자신만의 것을 발명해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을 하잖아요. 어떤 독창성, 창의성. 이게 완전히 반대된다고는 또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은 닮아가고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보는 것을 배워간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 영화에도 좀 그런 게 등장을 하는데, 진이라는 인물을 또 다시 얘기를 하면은, 케이시랑 진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잡히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부분 얘기를 해서. 진이라는 인물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서운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랑 대화도 잘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콜럼버스에 오면서 아버지가 묵었던 숙소에서 묵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입었던 옷과 모자를 보게 되고, 아버지가 봤던 풍경들을 보게 되죠. 아버지가 썼던 노트를 보게 되고, 아버지의 생각을 읽게 되고, 아버지가 봤던 건축물들을 또 보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사용했던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거든요.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가 노트에 되게 러프하게 스케치해놓은 어떤 건축물 같은 것을 찾으러 다녀요. 아버지가 뭘 그리려고 했던 걸까? 뭐 궁금했겠죠. 그러면서 지인의 마음 안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꼈었고요.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읽고 좋았던 글이 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영어거든요, 이거.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과 닿아 있다라고 감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만나서 되게 기뻤고 이거는 그냥 IMDb 들어가시면은 코고나다 바이오그래피 여기에 이런 게 있네요. 읽을게요. I think the question for me that has always haunted me is how can you be modern in this world with some kind of meaningfulness? Modern art in general has spoken to me quite a bit.
Architecture is also one of the forms that has helped me think through this question. I think of cinema as the art of time. Architecture is the art of space. It also constructs our sense of emptiness. It makes us see nothingness and absence in a way that, without it, is almost invisible to us. Once I discovered the architecture in the Columbus. I deeply wanted it to be a part of the first film that I made.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 뒷방상영관의 다음 영화는 아마도 우리들의 20세기가 되겠네요. 특별 게스트랑 특별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